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가수 황영님 이번 주에 창원 콘서트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요. 지금 이제 토요일은 매진될 것 같습니다. 일요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 2시부터는 우리 서초경찰서에 강경윤 씨가 고소장을 내서 조사받으러 갑니다. 근데 어제 밤을 새면서 고소장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고소장에 범죄 일람표도 조작을 합니까, 강경윤 씨? 아니, 내가 질문한 거를 전부 질문표를 빼고 마침표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강경윤 씨 언제라도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또 정정보도 반론보도 할 테니까 연락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다 빼고 고소장을 썼습니다. 이런 고소장은 처음 봤습니다. 이거 뭐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서도 제가 가서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자, 강경윤 씨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는지 또 어떤 게 의문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강경윤 기자가 지난 2월 2일 기사를 마지막으로 쓰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SBS 아침 방송 모닝와이드에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한간에는 정직을 먹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봤습니다. 뭐 한 4-5팀에게 교차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SBS 친한 PD에게도 물어보고요. 뭐 다양하게 언론사 대표나 여러 또 기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이기 때문에 전혀 밝히지 않고 들은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간에 떠도는 소식처럼 6개월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9월까지 방송과 기사를 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강경윤 씨가 사실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를 놓고 육아휴직을 뭐 거의 못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써서 오는 9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징계를 먹어서 그 징계를 빌미로 쉼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육아휴직을 하고 있다는데 아마 두 가지가 혼용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여러 곳에서 SBS 기자윤리위원회 감사실에 신고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 욕설 때문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가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강경윤 기자는 모든 재판에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기사를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를 인터뷰해서 그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얘기로 제 간에서도 뒷조사를 하면서 그 녹취록을 이진호에게 제공했습니다. 고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이 부분도 본인이 제공한 게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양경찰서에서는 명예훼손 부분은 일정 있으나 크지 않다라고 해서 무혐의 처리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를 했는데요. 제가 검찰에 항고하자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강경윤 같은 기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재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한 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분이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과연 강경윤 씨가 기사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요? 왜냐면 죄다 기사를 베낍니다. 죄다 카피를 합니다. 물론 버닝썬 특종은 얻어냈습니다. 근데 이 특종은 어느 경찰관이 준 걸까요? 아니면은 어디에서 준 걸까요? 한간에는 다른 기자가 쓰고 있다는 거를 인터셉트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뭐 물론 거기까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강경윤 기자의 기사 형태를 보면요. 다른 특종 기자들은 특종 기사만 씁니다. 근데 강경윤 기자는 굉장히 많은 기사를 베낍니다. 자, 여러분들. 강경윤 기자는 정직을 먹었을까요? 아니면 육아휴직을 갔을까요? 저는 두 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직을 먹은 김에 육아휴직을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뭐 측근들이랑 해외여행도 갔다 오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예전에 최성봉 씨가 하면 안 되는 선택을 했을 때는 큰 충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 이성균 씨 관련 기사를 쓰면서 우리 이진호와 이런저런 얘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때는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영웅 때 쓴 기사 반성해야 됩니다. 영탁 씨 때 쓴 기사 반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제 뒷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뒷조사한 내용을 박벌금이라는 유튜브한테 줬습니다. 이거는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 뒷조사를 해서 그걸 이진호에게 넘겼습니다. 과연 이러한 여자를 기자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됩니다. 그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이 미친 새끼야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황희영님을 무던히 괴롭힌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진호 유튜버, 그리고 강경윤 기자, 스포츠 경향의 이선명 기자, 머니투데이의 전형주 기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강경윤과 이진호를 먼저 고소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강경윤은 고소장을 모든 조사를 마쳤고요. 이 미친 새끼야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야, 우리 강경윤 기자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욕을 아주 찰지게 잘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잘 못 쓰나 봐요. 왜냐면 자꾸 취재를 해서 이진호나 아니면은 재판부에 넘겨주는 재판부 브로커 역할은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자꾸 남의 기사를 베낍니다. 심지어는 제가 단독으로 낸 기사도 베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고, 이번에는 노사연, 노사봉 두 자매의 아버님에 관한 기사인데 이건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를 베꼈었다가 그냥 철퇴를 맞아서 그쪽 변호사들로부터 반론 보도 요청이 왔나 봅니다. 기존 기사는 삭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반론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강경훈 기자는 욕 빼놓고 잘하는 게 뭐예요? 이 미친 새끼야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아니, 녹취해서 이진호 갖다 바치고 그리고 재판부에 갖다 바치는 거 왜 잘하는 게 뭐예요? 아, 욕을 참 잘하죠. 이 미친 새끼야 돌았나 전화질 씹새끼야 씨. 한 번만 더 이 시간 전화하면 죽여버려. 고소하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 네, 강경윤 기자가 이번에 반론 보도 낸 우리 노사연 씨, 노사봉 씨 아버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베꼈습니다, 기사를.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노사연 부친은 민간인 학살 주도인물, 과거사 폭로글 일파만파. 가수 노사연의 부친 노양한 씨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최근 노사연과 노사봉 자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조문을 간 사실이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이를 두고 노사연, 노사봉 자매와 윤 대통령의 인연에 관심이 쏟아졌다. SBS 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저는 정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합니다. 강경윤 기자, 응?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요? 윤석열 대통령님, 강경윤 기자가 대통령님이 싫은가 봐요. 노사연님, 노사봉님, 강경윤 기자가 이렇게 하는 거 적극 고소하시는 건 어떤지 추천드립니다. 노사연 누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